영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관점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영재성은 후천적 개발이 가능한가요? 선천적 영재성을 가진 아이들을 보면요, 참 놀라울 때가 많거든요. 어른인 제가 봐도 어른 능력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현대의 심리학적인 이 교육학적 관점에서는요, 영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관점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렌줄리라는 사람은 영재 조건을 3가지라고 봤거든요. 과제 집착력과 창의성과 높은 지능, 이 3가지라고 봤습니다. 이 3가지는 태어나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 있는 역량입니다. 이 지능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극과 어떤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지능이 점점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과제의 몰입력 같은 경우에도 같이 성취하는 경험, 성공하는 경험, 이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또 향상되거든요. 그리고 창의력 같은 경우에도 실수를 용인해주고 또 질문을 허용해주고 같이 재미있게 탐험하면서도 또 이 창의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3가지가 영재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 3가지는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영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 후천적으로 우리가 키워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영재들의 놀라운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선천적 영재는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 이상으로 결과물을 내올 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굉장히 과제 집착력을 보이면서 문제 푸는 걸 좋아하고 그것들을 계속 이제 생각하고 싶어하고 그런다던가, 근데 주로 이제 높은 과제 집착력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결과물들이 굉장히 평균 수준 이상의 높은 수준인 경우들이 많죠. 영재성을 키울 수 있다면 왜 대부분의 아이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나요? 제가 만난 아이 중에 굉장히 체조 쪽으로 유연하고 또 그런 재능이 있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나중에 이 예체능계로 뭘지 모르겠지만 체조나 이런 스포츠 분야로 나가면 굉장히 뛰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고민해 보시더니 예체능 쪽보다는 공부 쪽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체조나 무용이나 이쪽을 시키시지 않고 이제 학업에 더 열중하도록 도와주시는 경우를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저희가 어떤 아이에게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의 재능을 살려주고 또는 그런 영재성을 발견하고 이거에 중점이기보다는 어떤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길대로, 학업의 길대로 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에서 많이 그런 높은 지능이나 높은 학업 성취도 위주로 또 그것을 판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기보다는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사실 그런 장점을 발견하는 거는 교사로서도 큰 기쁨이거든요. 마치 이렇게 보석을 찾아낸 것처럼. 제가 실제로 글쓰기를 시를 너무 잘 쓰는 학생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시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학생이 다른 거에서 이렇게 특출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문제 행동을 더 오히려 많이 하는 아동이어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이 없는 학생이었는데 시를 너무 잘 써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면서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께서 그렇구나 라고 인식은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조금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학생이 시를 조금 더 쓰고 저는 글쓰기 방향으로 개발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더 개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아이가 한번 그런 저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시를 잘 쓰는구나 또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구나 라는 마음에 이게 생겼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생각이 났을 때 그렇게 용기 내서 또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기대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는 아무리 봐도 평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저희 애도 매우 평범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우리 주변에 너무 뛰어난 아이들이 많아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세인데도 벌써 한글을 읽고 쓴다던가 막 영어를 문장으로 쓴다던가 이렇게 정말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 평범한 것은 어쩌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아이가 어느 부분에서 더 잘할 수 있고 재능이 있는지
발견해 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마다 자기의 재능을 드러내고 또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보일 수 있는 시기가 저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 수리적인 영역에서 문제는 잘 못 풀지만 현실적으로 뭔가를 상상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좋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뭐 글은 잘 못 쓰지만 섬세한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것에 재능이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간의 이 성장의 조건마다 불균형이 있는 것은 매우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려고 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에서 재능을 보이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키워줄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영재성을 못 믿는 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아이의 영재성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발현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렌줄리는 영재의 조건을 3가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높은 지능과 창의성과 과제 집착력, 이 모두가 후천적으로 키울 수 있는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노력했는데도 잘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노력의 여부보다는 노력의 방향이 조금 더 달라지면 어떨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학원에 많이 보내시거든요. 근데 아이가 학원에 가기 싫어한다 라고 한다면 이제 포기해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방법을 조금 더 달리해서 그와 관련된 뭐 예를 들면 수학에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이제 그와 관련된 학원에만 보내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교구들, 뭐 숫자와 도형에 관련된 그런 보드게임을 통해서 아이들과 또 이야기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스토리텔링 식으로 그걸 이야기로 만들어서 또 해결해 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관련된 책을 가지고 배경 지식을 쌓아가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점점 넓혀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좀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IQ가 낮으면 영재성도 없는 걸까요? IQ는 지식의 수치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적 능력의 뭐 논리력이나 언어 능력, 또 수리 능력 이것을 수치화한 부분이고요. 영재성은 조금 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Q가 낮으면 그냥 뭐 예술성만 있는 거지 영재는 아닌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뭐 IQ가 평균 지능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렌줄리는 영재성이 있다라고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Q 여부와 상관없이 그 분야에 대해서 흥미가 있고 그것을 높은 과제 집착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탐구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모든 아이들이 영재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IQ가 높으면 영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머리가 좋아도 끝까지 수행을 해내지 못하거나 한마디로 집착하는 과제 집착력이 없다거나 무엇을 계속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재라고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IQ는 좀 낮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흥미를 가지고 탐구하고 또 해보고 싶어하고 좋아하고 한다면 충분히 영재성이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예로 뭐 과학은 이해 못하지만 자기만의 독창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계속 만들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꼭 IQ만 보지 마시고요. 아이가 언제 눈빛이 반짝거리면서 몰입하는지 아이의 눈빛과 또 우리 아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결과물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